네,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아유, 누구보다도 우리 위원장님한테 관심이 많이 가는데, 왜냐하면 위원장님은 뭐, 거기서 몇십 년간 중앙선관위에서 근무하시고 노조위원장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예, 부정선거와 싸우다가 이제 마중에 거기서 이제 쫓겨나시고, 그 다음에는 외부에서 이제 부정선거와 여태껏 싸워 오셨는데, 계엄군이 선관위 세 군데를 들어갔어요. 중앙선관위하고 관악선관위, 관악청, 그 다음에 선거, 그 연수원인가요? 예, 예. 예. 선생님. 그 이제, 예, 거기 세 군데는 핵심적인 거 다 들어간 거죠? 예, 그 핵심적인 게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 그런, 네, 그런 의미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네. 그 간락하면 계획을 세워놓고 네. 어느 것을 전다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가져오려고 했거든요. 네. 했으니까 그 문서나 네. 그다음 그런 그 포렌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네. 전산 조직에 대한 그 서버 네. 이런 것을 가져온 거라고 있고 전자기피기에 관련된 서버는 중앙선관위에서 또 전국 일괄 또 복사본인지는 모르지만 관리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만약에 그 서버를 압수수색을 했으면 그런데 다 들어가 보면은 그 일단 부정선거라는 게 잡히고 네. 그다음 일단 그 전자기피에 관련해 가지고 서버가 딱 나오면은 네. 중앙선관위는 22년 동안 선거 부정 관리를 했다는 게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한 선거 관리를 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 버립니다. 그렇죠. 이번에 뭐 만천하에 드러난 거나 마찬가지죠.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예. 이미 드러났는데 중앙선관위가 계속 우기고 그랬어요. 우기면서 국회가 그걸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데 국회는 지금까지 국정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야가 한꺼번에 한 통수로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을 완전 배반해버리는 거죠. 4.19 정신, 그 4.19 혁명 정신을 그대로 다 무너뜨리고 네. 우리 아주 기초적인 민주주의 절차를 완전히 네. 망가지게 해가지고 이제 일단 선거로 정권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민주주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선거 소송에 관련 소송을 또 법앞에 평등이 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부정선거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계엄군이 들어갔다는 자체가 전 세계에 선관위를 털었다는 게 그 부정선거 알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부정선거를 지금 사실은 전 세계에 알린 격이 되고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도 알린 격이 되고. 그렇죠. 국민들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예. 우리나라 이 수준의 뭔 부정선거나 이럴 건데 네. 국민들이 지금까지 속았습니다. 네. 언론의 보도 통제 등으로 완전히 속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22년 동안 수사를 하지 않고 겁을 내서 이렇게 사건이 났고 법원에서는 그야말로 부정선거를 공명선거라고 완전 허위 판결을 해가지고 네. 그 세력들이 내려오다가 요번에 그 계엄군에 의해서 그게 이제 발각되고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이 사건이 이게 왜 전산 조직이 문제가 심각하냐면 이 국제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딴 나라에서 우리 서버에 들어가 조작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예, 그거를 이미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나 북한에서 들어와가지고 많은 연습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보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연습하고 미국에서 적응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는 2020년 미국 부정선거,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해 끝까지 밝혀낸다 하거든요. 예, 그렇게, 예, 나왔어요. 예, 예. 밝혀낸다고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돼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연습을 하고 미국에서 적용했다. 이런 증거 단서를 또 그 미국, 우리보다 과학이 발달됐으니까 예.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찾아내가 나오면은 이거 국제적인 이거 사건이 돼가지고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이 문제가 세계화돼가지고 예. 선거에 서버를 개입하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인류의 적이라는 그런 그게 만들어지면서
뭔가 또 정립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이라는 특단의 조치, 말하자면 이거 뭐, 목숨을 건 이제 결단을 내린 건데, 그만큼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걸 쳐들어가면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거 선거 정보가로 그대로 딱 들어갔거든요. 근데 라면 박스 같은 그 서버를 가지고 나왔다는데, 서버가 그렇게 크지 않은 모양이에요. 서버가 여러 개가 있죠. 요즘은 크질 않아요 보니까. 아. 크진 않은데 그거를 다 가져 나와가지고 그걸 만약 내부를 보면은 네. 일단은 뭐 서버 자체가 있다 하면은 그 전자개표기는 전산 조직으로서 네. 드러나면서 대법원에서 허위 판결한 거 있잖아요. 네. 대법원에서는 그 전산 조직을 기계장치라고 허위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묻었어요. 예. 그러면서 대법원은 2020년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선거 소송을 완전 개판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국민을 완전 우습게 어찌 보면 국민의 주인을 밟아버리는 거죠. 그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계엄을 치고 이렇게 선관위를 급습했을까요? 무슨 확신을 가졌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네. 부정선거에 대한 사실 리포터가 네.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서 겁이 나서 안 했을 것이고 하다가 보니까 정치가 아니고 완전 정상배들이 이 정치를 개판을 시키니까 이거 안 되겠다. 예. 여야 세력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하고 정리를 하고 다시 나가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이런 네. 느낌을 받고 이번에 그 계엄을 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리포트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들어갔을까요? 국정원에서 다 파악했겠죠? 그래. 예, 이제 중앙선관위 그 공문 증거 또는 법원 결정 증거를 가지고 입증한 그 리포트를 다 선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전자개표기는 전산 조직이 이미 이제 중앙선관위 공문에서 드러났습니다. 네. 드러나 버리니까 대법원이 허위 판결한 것이 또 다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이 그리 어스룩하게 허위 판결을 낸다는 것은 네. 대법원은 뭡니까? 일부 정상배들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파기됐습니다. 네. 파기 다 됐고, 그 다음 전자개표기 관련돼가 있고, 개표소 개표 참관 원칙을 완전히 위반해가 네. 전국적으로 개표 참관이 된다. 무효였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개표 참관 원칙도 헌법 위반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참관인을 완전히 배제시킨 상태에서 선거 관리를 한 것입니다. 개표 관리를 한 것입니다. 네. 참관인이 전부 다 확인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선관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 않았고 제가 감시를 했습니다. 제가 노조위원장 때도 참관 일하면 안 된다. 네. 참관 원칙을 위반하면 선거 무효가 된다. 예. 바로 해라. 이렇게 전자개표기를 도입하고 나서 국민들이 이의제기를 많이 하니까 네. 참관 원칙을 중앙선관위 스스로 무너뜨리고 네. 공직선거법 181조 참관 원칙을 보면은 그대로 조문이 잘못된 조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일단 참관인이 신고회가 들어가는 숫자부터 헌법 위반이 됐고, 그다음에 그 적게 들어간 참관인을 또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또 규정을 만들고, 네. 그러니까 참관을 완전히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참관인만 있다는 식으로 하고 개표 관리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완전히 무효입니다. 법관들이 선관위 위원장인데 그 사람들 선거법 하나도 모릅니다. 네. 선거 원칙도 몰라요. 개표 원칙도 몰라요. 네. 그렇게 개표 관리를 했다는 것이 사실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런 것도 리포트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네. 사전 투표 그게 완전히 헌법 위반이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네. 빽빽하니 법조인들은 딱 쳐다보면 그 헌법 위반인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선거 전문 법조인들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 극소수 법조인들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모르고 있는 상태. 설마 대한민국에서 선거 부정이 일어날 수 있냐?
예. 이렇게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부정선거한 세력들은 완전히 국민들을 무시하고 예. 22년 동안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 그래서 다행히 22년 차에 대통령이 그 계엄을 해서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 역사를 볼 적에는 대단히 좋은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역사에 진짜 큰 분기점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분기점이 됩니다. 아, 이게 뭐가 하면 이 계엄은요. 예. 제2의 4.19를 완성하라는 계엄이었어요. 아, 그러네요. 제2의 4.19를 완성해라. 그러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국민들도 이거를 경험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제 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완전히 국민들이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네. 그래 이래 되면 국민들이 교육훈련 돼가지고 다음부터는 정치 감시가 철저하게 되면서 가면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이제 원위치로 찾아갈 수 있지 않나요? 이제 제도도 바꾸겠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바뀌죠. 네. 예, 법원은요. 지금 법원은 그 중세 고대 사회의 법원입니다. 예. 이거 지금 배시 문제도 아니고 이게 지금 웃기는 지금 법원이에요. 네. 검찰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그거 제도를 그 배시 문제도 문제가 그래도 있어도 적습니다. 배시 문제를 다 바꾸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바꾸고 그 언론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 장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놨다는. 예. 그 요번에 계엄이 잘 터졌습니다. 잘 터졌네. 예. 제2의 4.19 완성한 계엄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시네. 예, 예. 이게 지금 그 국민들이 잘 알아차리고 국민들이 지혜롭게 하면은 이 나라는요. 예. 제가 볼 때는 저 유럽 정도의 정치 발전이 이루어질 거예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동양에서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 되죠. 자, 문제는 이제 언론들도 지금 논조들이 뭡니까? 부정선거 위원장님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밝히는데 지금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선관위를 왜 들어갔냐? 뭐 선관위 쓸데없이 막 들어간 것처럼 그 세력들이 저거 나쁜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가 언론이 아니고. 잠깐만요. 그걸 돌파할 수 있을까요? 언론과 이 좌파들 이거를 이번에 밝히면은 끝나겠죠? 끝나죠. 그 밝히면. 예. 국민들이 이 진실을 알고 이 네. 진실이 이제 그 선거 부정과 부정선거가 드러났습니다. 네.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전부 다 함께 해가지고 이거 여야가 없습니다. 여야가 없고 전부 다 함께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그 돌파를 해야 됩니다. 네. 돌파해야 이 나라 민주주의가 대본에 그 살아나며 세워지면서 그 우리 민주주의는 진짜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체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네. 그대로 우리 문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종편 등 방송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극우 유튜버들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윤 대통령이 놀아나서 세뇌당에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벌였다. 이렇게들 몰아가더라고요. 종편에서. 그 언론은요. 예. 그거는 제가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예. 언론 100%가 나쁜 세력에 잡아먹혔다고. 예. 그 잡아먹힌 세력들의 그 하수인들이 그렇게 하는 소리고요. 네. 이미 이번 맹태균 사건으로 부정선거가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선거 여론 조작이 드러났잖아요. 예. 단체 정당이 부정선거한 거거든요. 예. 이게 선거 부정하고 좀 틀리는데 예. 그것도 드러나고 선거 부정도 드러나고 이번에 계엄군에서 이제 선관위가 이제 선거 부정을 또 증거를 찾으려고 서부 증거를 찾으러 들어갔고 다 아우러져 가지고 국민이 이것을 보고 진짜 결단을 해야 됩니다.